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현입니다. 어, 제가 작년도까지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유통소비정책관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저희 주요 농정 방향 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농업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레드킨 이펙트라고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우주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레드킨이 계속 발을 띄어야지 제자리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것이 실제 자연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실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부들께서 계속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재배 기술을 바꾸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지 현상 유지가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한 재배 적지도 계속 적어지는 그런 형태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국제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농촌 소멸이라든지 실제 농업이 갖고 있는 어떤 복합적 위기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국민 먹거리와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는 농전 전환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제가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출범 직후에 농업인과 그리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농업사법을 신속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 쌀 수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논타작물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급락 시에 정부 책임을 명확함으로써 그간 계속 반복되어 온 사후 대응 중심의 쌀 정책 구조를 전환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쌀 수확기가 근접하면 국회가 열리면 보통의 논의가 쌀 가격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쌀 대책과 관련된 얘기 다른 부분들은 잘 논의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요번 조치로 인해서 그간의 가격 폭락시마다 반복되던 어떤 시장 불안과 소모전 갈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걸로 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을 더 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쌀을 덜 심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K푸드 수출과 관련해서도 2025년도 농식품 분야 수출은 한 104억 불이고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100억 불을 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전후방 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9%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데 안주하지 않고 K컬처라든지 K뷰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했고 민가 간의 역량을 집중하는 점검 체계도 추진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거점으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 마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농업인 소비자 단체, 농식품 기업 정책 고객과
함께 그 K 농청 협의체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성과도 있었으나 동시에 분명한 구조적 도전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은 상승을 하고 재배 적지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면 사과를 예를 들자면은 사과 이때까지는 빨간 사과들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드셨다고 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빨간 사과와 함께 조금 초록 사과들도 먹게 되는 좀 소비의 변화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냉지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지들이 조금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역량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그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소득의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또 미래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 세대에게 저희가 좀 충분한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이 감소를 할 경우에는 조금 고령농가가 은퇴했을 때 승계가 이제 단절이 될 거고 농촌 지역의 인구 기반 붕괴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디지털 농정 전환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농 감소는 저희가 볼 때는 농업의 미래를 담당한 세대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쭉 추진을 해왔는데 농지 규모화도 이 숫자를 보시면 지금 이제 계속 좀 정체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의 어떤 의료, 교통, 교육, 돌봄 이런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도 접근성이 조금 많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좀 살기가 좀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소멸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위기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쌀 소비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다른 이제 축산물 소비들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쌀 중심으로 저희가 농업 구조가 조금 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계속 쌀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농가 수급 불안정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위기들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저희가 또 살펴보면 기회 요인도 분명합니다. AI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든지 글로벌 K푸드 열기, 농촌 체류 관광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청년층의 새로운 농업 농촌 유입 가능성은 농업 농촌의 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저희가 볼 때는 단순히 개별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농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은 생산 중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농정으로,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국민 그리고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농정으로, 단기 현안 문제 해결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정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농정 비전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3대 개혁 과제 중심으로 농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개혁 과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55.5% 이상을 목표로 중장기 식량 안보 체계를 재설계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량 안보법 제정, 그리고 쌀 적정 생산 및 전략 작물 중심으로 구조 전환, 수급 조절력 벼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의 과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청년 포함 가구로 확대하고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넘어 산단 근로자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통 비용을 낮추고 농가 수치 가격은 높이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통 개혁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우리 농식품과 농업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농업 농촌을 스마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지난해 136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습니다. 농식품은 122억 불,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가 38억 불입니다. K푸드는 이제 문화이자 산업입니다. K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고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수출 기획단을 통해서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능성 식품, 할랄, 푸드테크 등 수출 품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킨벨트, 수라학교 개설 등을 통해 우리 식품과 음식의 접근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서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5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AX 플랫폼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와 중소농까지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개별 농가 단위에서 대응이 어려운 농산물의 가격 폭락, 그리고 대규모 재난, 재해 등 위기를 농가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득 경영 안정망을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가격 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수입 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소득 안정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망 불안 등 대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 인재는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정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3터, 1터, 쉼터로서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촌 소멸 대응은 단일 정책으로는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농촌 공간계획, 농촌 협약 등을 통해서 주거, 일자리, 돌봄, 교통을 패키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10개 군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실증 연구를 함께 하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개 모든 농촌 시군이 공간 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해서 지역별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필수 서비스 지원도 이동 장터, 그리고 의료 왕진 버스 등으로 배달형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 보호 위주였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동물 복지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 보호의 날을 지정하였고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려인들께서 관심도 높고 부담이 좀 큰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도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개혁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에 대한 미흡한 통제 장치, 비효율적 구조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 특별감사 중간 점검 결과를 1월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조실과 협조해서 정부 합동 검사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중앙에는 자금 지원, 인사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요. 조합은 회계 감사 강화라든지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도 적극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회에도 한 30여 건이 넘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한편에서는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30년이나 된 낡은 제도를 규제만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농지는 줄어드는데 식량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농지 보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LH 사태처럼 농지 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화 이런 걸로 해서 상속 농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할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지 문제는 소유와 이용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상황은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서 농지의 활용과 보존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에너지 재생 확산입니다. 아까 우리 이한주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기후부, 행안부 등과 협조해서 영농용 태양광 제도와 햇빛 소득 마을 조성 등 농촌 재생 에너지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재생 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부지라든지 저수지 이런 부분이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농업인과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그 전력 대통망을 확충하고 에너지 공급 장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명확하면 정책은 누적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을 국가 전략 산업의 주체로 세우고 농촌을 국가 균형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